이제 또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게 위기가 막 고조됐을 때는 네. 다시 이제 근본으로 이게 네. 왜 이렇게 됐지? 네. 이거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자칫하면 이제 뭐 근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명 없이 도발했네? 도발 이런 걸로 그냥 피상적으로만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위기의 근본 원인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근본 원인이야 아무래도 아직 한반도가 분단이 돼 있는 네. 상태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정전 체제로 72년간 이어왔기 때문에 네.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어떠한 국제 정세인가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주적으로 대하는 분단 체제 하에 이 냉전 구도가 때로는 막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정은 체제와 트럼프라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대강이 충돌한 건 아닌가. 네. 네. 신냉전 체제의 위기라고 네. 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없이 좀 북미 간에 직접 어쨌든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행정부기도 하고 트럼프 자신이기도 하고 네.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들을 막 내뱉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반응? 분위기 이런 거 한번 전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해외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이런 적은 굉장히 많고 네. 특히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전쟁이 있었는데 중동의 분쟁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냥 우리가 별로 관여 안 해도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식의 느낌이 많은데 이 북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위협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걸 대하는 태도가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냥 중동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그 체감도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전 평화 시위 같은 걸 본다면은 반전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단체들이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재미 동포들하고도 많은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 한 예로 8월 초에 이제 트럼프가 뭐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이제 미국의 반전 평화 단체들이 글로벌 제로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이제 주도를 해서 긴급 백악관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긴급 시위를 하게 됐는데 이제 8월 14일은 코리아타운에서 우리 LA 동포들이 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반전 평화 집회를 했는데 한인들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시위를 주도한 우리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구호들이 미국인들이 자기들의 세금을 전쟁에 쓰지 말라. 세금 전쟁에 쓰지 말고 복지나 교육에 써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구호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우리 세금 전쟁에 쓰지 마. 그리고 또 이렇게 파견돼 있는 미국군을 bring home. 그러니까 미국으로 귀환시켜라.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이 반응? 분노? 뭐 하여튼 뭐 이런 건 어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부터 네네. 뭐 트럼프라는 대통령 하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트럼프 당선되던 날도 하여튼 캘리포니아에서도 트럼프 반대 시위가 굉장히 대단했고요. 캘리포니아를 미 연방에서 분리해야 된다. 이런 구호까지 막 나오고 캘리포니아 독립운동을 하자. 이런 시위까지 굉장히 일어났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이민자를 자꾸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와 미국 간에 뭐 장벽을 건설해야 된다거나 또 이제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도 그 자녀들은 미국에 이제 거주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특혜 법안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이제 트럼프가 다 철폐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가지고 이 이민자 반대에 대한 반대 시위, 불법 체류자 아이들도 계속 공부하게 된다는
다카라고 하는데요. DACA 이런 법안 찬성하는 시위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퇴진 집회에 많이 참석했던 우리 한인들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돼서 이제는 좀 시위에 안 나오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트럼프 반대 시위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거리에 쓰고 있구나라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주에서 보시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미 정책 있고 또 대한반도 대북 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박근혜 행정부가 굉장히 모순적인 게 네. 신뢰 프로세스라는 신뢰라는 먼저 끄집어냈는데 북한하고 남북 간의 신뢰가 깨어진 그런 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행정부도 북한과 초기에 어떤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기를 점점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굉장히 애석한 느낌이 들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떳떳해질 수 없는가. 예.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정책에 꼭 이렇게 한국이 막 솔선수범해서 막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데 좀 많은 회의감이 드는데요. 아직은 이제 뭐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라는 입장을 우리 재미동포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 문제의 근본 해법 뭐 복잡하진 않을 텐데 평소에도 뭐 주장을 하셨겠지만 근본 해법은 뭐다라고 보십니까? 근본 해법은 일단 전쟁의 위기를 없애고 평화로 가야죠. 평화로 가고 이제 통일로 가야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지 말고 평화 운동만 내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진정한 평화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가 평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쟁 위기의 근본 문제인 이 분단 체제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 평화 협정을 맺는 것, 또 북미 간의 수교를 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풀어가야 되고 정말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를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0년 동안 이제 미주에서 지내오셨는데 네, 본의 아니게 오래 살게 됐어요. 이게 예전하고 좀 패턴이 좀 다릅니다. 북미 간에 이제 대결하는 발사하고 혹은 실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던 이런 패턴 자체가 지금 무너진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 이런 패턴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미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위기의 강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이런 국제 정치의 문제는 그냥 평범한 우리 풀뿌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실현되겠는가 이런 약간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런 방관자적인 자세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평화 역량이라고 하는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정말 우리 시민 각자, 국민 각자가 얼마나 평화를 절실하게 염원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려는 의지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제 정치에서도 지금 미국이 절대 그런 패권을 누리고 있지만 경쟁이 없는 이런 1인 절대 패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역사를 공부한 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여러 가지 아주 적인 그런 행보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감퇴시키는 그러한 길로 접어드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 열망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세계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한반도에서 맞아 평화가 실현돼야 돼. 이거 한반도 평화는 곧 세계 평화야라는 공감과 연대에 의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인들한테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네덜란드 헤이그부터 1년 2개월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다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남한으로 내려오겠다는 아마추어 마라토너 강명구 씨가 9월 1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베를린에서도 가서 환영회를 하고 왔고요. 이렇게 장기간 뛰는 동안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 염원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 세력을 결집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평화 의지를 얼마나 결집해내고 이거를 세계인들한테 알려서 그들의 공감과 또 실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